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줄일 순 없지만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최대한 많이 줄이는 게 이제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줄였는지를 공유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아낄 수 있었던 비용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비용을 아끼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청첩장인데요. 사실 제가 플래너를 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청첩장을 받아보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특별한 포인트들이 점점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친구들한테 직접 청첩장을 줄 때는 예쁘게 꽃장식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옛날 느낌 나는 실링 도장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저런 이제 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꼭 그런 걸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하객분들 입장에서는 모바일 청첩장으로 확인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받아봤을 때 실물 청첩장도 받고 모바일 청첩장도 받아도 아무래도 모바일 청첩장에 있는 사진 같은 것도 구경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어디인지 확인할 때도 모바일 청첩장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실물 청첩장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랑 그러면 청첩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비용 내에서 선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청첩장을 진행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항인데 요즘은 아무래도 조금 심플한 디자인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청첩장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알게 됐을 때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식중 영상이나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 청첩장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서 그런지 모바일 청첩장을 또 따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 모바일만 따로 해도 이제 보통 10,000원이 조금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을 때 10,000원 초반?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 10,000원 중반 정도의 그 모바일 청첩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청첩장을 만들고 모바일 청첩장을 이제 발송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주시는 거를 좀 더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참석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일주일 전, 3일 전에 알림이 오는 그런 모바일 청첩장이 있어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하셨길래 이런 기능이 있지? 왜 나는 이런 기능이 없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바일 청첩장을 따로 하는 사이트에서는 이런 기능을 할지 말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알았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디자인 정도는 직접 할 수 있고 워낙 요즘은 다 그런 레이아웃들이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청첩장을 내가 만들고 모바일 청첩장을 조금 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더 아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내가 이런 간단한 디자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본식 스냅에 올인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본식날 저희가 본식 스냅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필수로 진행하시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DVD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와 요즘은 아이폰 스냅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잡아놨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이제 펼쳐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DVD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무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날의 기록을 해두는 거에 의의를 두겠다라고 한다면 가성비 있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에도 진행 가능한 업체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원하는 스타일이 조금 확고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업체의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면 차라리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깔끔하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던지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얼마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100만 원에서 딱 마음에 든다 싶은 업체는 100만 원 중후반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DVD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높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거 DVD 진행한 거 어땠어? 그거 영상 자주 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나 DVD 완성본 받았을 때 열어보고 아직까지 안 열어봤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살면서 나중에 한두 번 더 열어보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런 DVD에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면 과감하게 DVD는 포기하고 차라리 본식 스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본식 스냅을 원래 1인 진행할 걸 2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대신 DVD를 진행을 안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 중에 사진을 잘 찍는 친구들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미리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는 나 이때 사진을 조금 잘 남겨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한테 나 결혼식 할 때 뭐 동생 축사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 순간에 너는 영상으로 풀로 찍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미리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친구들이 다 영상이랑 사진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친구들이 보내준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그날의 좋은 추억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DVD를 안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고민하게 되는 게 아이폰 스냅인 것 같은데 저도 아이폰 스냅에 한 번 빠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DVD나 본식 스냅에 비해 조금 괜찮은 합리적인 금액에서 진행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원래 고려 안 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에 이런 걸 남길 수 있네?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오빠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DVD를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식 스냅에 우리가 2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업체를 했기 때문에 사진은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아이폰 스냅도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결혼식 날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이랑 영상만 해도 충분히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보고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스냅까지 했으면 정말 너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결혼식이 다 끝난 지금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아이폰 스냅이랑 DVD에 욕심을 조금 내려놨던 게 잘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바로 꾸민비인데요. 보통 결혼식 준비를 하다 보면 일명 신부 관리라고 하죠. 이런 경락이나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최소 100만 원에서부터 많으면 2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받고 그 금액을 투자해서 받고 1년에서 3년 정도라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끝나고 이거를 계속 받을 것 같진 않은데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나? 하고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나만 받는 게 맞나? 내가 받으면 그만큼 오빠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이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걸 차라리 홈케어라든지 어차피 당일에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상시보다 훨씬 예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차라리 신혼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조금 더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이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은 예식할 때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 영상들도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사실 식전 영상 같은 경우는 모바일 청첩장 하는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템플릿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업체들에 맡기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는데, 식전 영상 같은 경우는 요즘도 직접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감사 영상도 있었고 저희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 영상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다 업체에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업체에다가 맡기면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만의 느낌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생스럽고 조금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비용을 아낄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느낌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5번째 이유는 바로 웨딩 카페를 활용한 건데요.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이라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웨딩 카페를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웨딩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진행하시는 신랑 신부님들도 중요한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후에 진행하실 신랑 신부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웨딩 카페에 리뷰를 남겨줬을 때 페이백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가 어머님들 한복을 진행할 때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상담 후기 한 번 남기고 본식 당일날 입으신 후기를 남겨서 이 2번을 통해서 페이백을 한 1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이게 한복뿐만 아니라 그런 걸 진행하는 예복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물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랑만 잘 활용을 한다면 금방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까지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때 당시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마지막 6번째가 바로 본식날 헤어 변형을 부르지 않은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부가 있는 예식이라 이부 드레스가 있어서 조금 더 헤어 변형을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 촬영 때 헤어 변형을 불러서 직접 느껴봤잖아요. 이 선생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에 따라서 내가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헤어 변형을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본식 날은 스튜디오 때처럼 여러 번 헤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딱 한 번 바꾸는 거고, 그리고 하객분들이나 이제 스냅 업체나 웨딩홀에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바꾸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옷만 갈아입고 신발만 갈아입고 후다닥 가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사실 한 번 선생님을 부를 때 기본 2, 30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소비하는 게 맞나 싶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나의 욕심이니 이걸 살짝 내려놓자라고 해서 조금 과감하게 포기를 했었고, 그날 대신 헤어는 바꾸지 않지만 옷도 확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액세서리를 좀 다르게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부에는 딱 붙는 귀걸이를 했었고 2부 때는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드랍형 귀걸이를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하객분들이 느낄 때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졌다. 그리고 2부 드레스 같은 경우는 컬러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좀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끝없이 커지는 욕심을 누르고 눌러서 아꼈던 비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신부님, 신랑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아, 이 부분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볼까? 라는 정도로 참고만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특히 웨딩 카페를 보면 정말 나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이거 안 했는데 저거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비교를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를 넘어서서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결혼식까지는 솔직히 만족을 하실 수 있는데 결혼식을 하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살아갈 때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서 줄였으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자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래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준비하시는 단계에 계신 신랑 신부님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